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안을 고민하지 않으신다면 이것 때문에도 안 되고 저것 때문에도 안 되고 저것 때문에도 안 됩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낀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을 가진 마케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주제는 실패하는 마케터의 조건입니다. 제가 어느덧 마케터가 된 지 이제 10년 차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터란 뭘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럼 마케팅이라는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최근에 저희 직원분들한테 쓴소리 아닌 쓴소리를 했는데 그렇게 일하면 마케터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저는 최근에 마케팅 그리고 마케터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배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몰랐을 때는 사실 마케팅이 페이스북 마케팅인가? 인스타그램 마케팅인가? 아니면 뭐 네이버 밴드 마케팅인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사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깨달은 사실들은 뭐냐면 마케팅이라는 거는 결국에 제조, 유통, 브랜딩, 세일즈, 고객 관리까지 이 총체적인 행위들을 해나가는 게 결국에 마케팅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또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에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마케터잖아요. 그런데 요즘 진짜 탑티어 마케터들은 특정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서 단순히 광고에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팔릴 수 있을 만한 모든 요소를 점검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실패하는 마케터의 조건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언짢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안을 이제 고민하지 않으신다면 진짜 마케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들을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진짜 주변에서 찐 마케터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짜 마케터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마케터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영상은 진짜 마케터가 되고 싶은 분들만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원인인데요. 매출 원인을 발굴하지 못하면 가짜 마케터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매출 원인은 사실 정말 변수들이 많아요. 매출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저희 고객사들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긴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매출 원인을 하나라도 정의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는 가짜 마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다양한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요소 때문에 이런 분석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도 안 되고 저것 때문에도 안 되고 저것 때문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한탄이죠. 한탄.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진짜 마케터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 수많은 문제 중에 단 한 가지의 문제를 찝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설령 이 문제의 정의가 조금은 잘못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정의를 한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설을 만드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이 가설을 만든다라는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패 확률을 단 한 가지라도 줄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정의를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이 실패 확률을 줄어들음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마케팅을 막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매출이 떨어지는 온갖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단 한 개라도 여러분들이 잡고 그리고 이 요소를 개선시켜 보고 그리고 또 안 됐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정의를 하고 또 개선시키고 이 프로세스로 여러분들이 매출에 임하셔야 그래야 진짜 매출 원인을 발굴하는 마케터가 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실력이라는 키워드도 썼어요. 본인이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마케터 중에 대부분은 어떤 항목들이 있냐면요. 나 인스타 광고 콘텐츠를 만들었어. 그리고 광고 효율이 잘 났어. 그리고 캠페인을 만지다 보니까 매출도 좀 났네. 나는 지금 실력이 있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인스타그램 광고잖아요. 인스타그램 광고. 그런데
이걸 좀 뜯어보자고요. 인스타그램 광고를. 여기서 뜯어보면은 결국에 여기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콘텐츠를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인스타 같은 스킬 혹은 툴 이걸 익힌다고 이쪽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든 아니면 추가적으로 플랫폼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플랫폼에 맞는 콘텐츠를 결에 맞게 기획하는 사람이 돼야 어느 플랫폼이 나오든 성공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글쓰기 능력이에요. 왜 이 글쓰기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만 실제 현업에서 성공을 할 수 있냐면, 글쓰기라는 걸 하다 보면요, 제가 이거 느낀 겁니다. 글쓰기를 거의 한 4년 5년 넘게 하고 최근에는 출간 준비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쓰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글을 쓰면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이게 생각이 정리가 된다는 거는 뭐냐면 본인 주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어떤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전달하고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정리하다 보면은 본인 주장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글을 어딘가에 기고하기 시작해요. 막 블로그에 올린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을 많이 제가 겪었냐면 욕을 먹습니다. 야, 너 그거 네가 글 쓴 거 틀렸어. 아니면 야, 나는 네 생각에 이런 측면에서 반박, 그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이 체득이 되냐면, 그러니까 이런 악플을 받으면은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끝내면 바로 가짜 마케터가 되는 거고, 끝내지 않으면 어떤 걸 체득하냐면 반박 제거하는 기술이 생깁니다. 이 반박 제거라는 거는 사람들이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반박을 해올 테니 미리 밑밥을 까는 능력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있잖아요, 이 반박 제거를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반박 제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야, 니네 제품 저거랑 똑같잖아. 야, 니네 성분 저거랑 똑같잖아. 이런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반박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글을 쓰고 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콘텐츠를 만들건 아니면 어떤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던 이 반박 제거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결론적으로 설득해서 매출을 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글쓰기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쓸 때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글은 진짜 못 쓰는구나. 왜냐면 이 글쓰기에 대한 구조를 모르고 이 연습을 안 해본 사람들은 상세 페이지 쓰기를 엄청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만약 본인이 지금 상세 페이지 쓰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글쓰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마케터의 조건 두 번째는 글쓰기를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보통 이 커뮤니케이션은 일할 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케터한텐 이 커뮤니케이션이 왜 더 중요하냐면, 보통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몰 할 때 예를 들어서 쇼핑몰 MD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디자이너가 있을 수도 있고, 웹 디자이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S,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활하게 일을 하려면 마케터가 올바르게 방향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방향 설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모든 업무는 마케터의 기획 토대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마케터가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하지 않으면 업무가 다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업무를 비효율적이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있는 겁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터는 마케터들만의 언어들이 있어요. 뭐 로어스, ROI, 뭐 상세 페이지 전환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발자든 디자이너든 이 사람들만의 또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마케터의 언어를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끌어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웹 디자이너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사람한테 우리 상세 페이지 전환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웹 디자이너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오겠죠. 상세 페이지 전환율이 뭐예요? 그것보다 상세 페이지 전환율이라고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10명 중에 지금 우리 사이트에 1명밖에 구매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2명, 3명으로 늘려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뭔가 사람들한테 비밀스러운 느낌을 주거나 그리고 이 공간에서만 할인을 준다라는 뭔가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과정이 이 사람들과 의미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마케터는 전체 기획 방향을 잡고 이 기획에 따라서 각가지 업무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고객 빙의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고객으로 빙의하는 거예요. 대부분 마케터들이 자기만의 주장은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 주장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 매출이 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콘텐츠를 만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잘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하면서 만들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객 입장이 돼봤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우리가 생각한 전략이 고객들이 봤을 때 진짜 신박한가? 아니면 진짜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는가? 이렇게 물음을 던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정 광고를 봤다라고 볼게요. 어떤 화장품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식품을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을 여러분들이 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고객 빙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화장품 특정 광고를 봤을 때 고객이 하는 고민들을 놓치기 쉬워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고객이 모공 앰플이라는 키워드를 딱 보고 모공 앰플 광고네라는 걸 봤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고객 입장에선 뭘 할까? 과연 이 제품이 유명한지 보지 않을까? 그런데 이 제품을 들어갔는데 리뷰가 50개밖에 없어요. 그럼 고객은 뭐라고 느낄까? 리뷰가 더 많은데 가서 구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제품 컨디션은 지금 리뷰가 50개밖에 없는 이제 런칭한 제품인데 고객들이 이렇게 다른 제품으로 이탈이 되지 않게 막으려면 우린 상세 페이지에 어떤 부분을 더 고민해야 될까? 라는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는 모공 앰플을 팔기 위해서 이런 콘텐츠를 하면 될 거야. 그리고 이런 상세 페이지로 기획하면 될 거야. 라고 요것도 너무 1차원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고객 빙의에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만든 콘텐츠를 통해서 본인이 그 금액을 주고 그 제품을 살 수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내가 광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돈으로 직접 이 광고를 보고 돈을 지불할 수 있어? 라는 물음에 답변할 수 있으면 진짜 그거는 본인이 생각해도 잘 만든 콘텐츠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실제로 고객에 빙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연성인데요.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 계획을 잡고요. 마케터들은 일을 할 때 기획이라는 걸 계속합니다. 그런데 경험이 짧은 마케터면 마케터일수록 본인이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기획을 하면 이게 중도에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피로도를 느낍니다. 그런데 단언컨대 여기서 피로도를 느끼는 분들은 지금 당장 마케터를 접어야 됩니다. 왜냐면 진짜 마케터가 된 순간 이 기획이 변동될 가능성은 500%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특정 제품이 나왔어요. 제품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팔리는 거예요, 매출이. 그러면 원래 이 제품을 낼 때도 어떤 마케터가 의도가 있었겠죠. 이렇게 내면 팔릴 거야. 그런데 안 팔립니다. 그런데 우리 마케터의 숙명은 뭐냐면 안 팔리는 상황으로 지금 변했구나. 왜 안 팔리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계속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커머스 시장에 최근에는 또 화장품 업계에서 스피큘이 또 유행이었잖아요. 이런 유행들이 계속 변하고 시장이 계속 변합니다. 그러면 그 시장의 변화에 맞게 이 안에서 유연성이라는 태도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안 팔리면 상세 페이지를 뒤엎고 또 광고 성과가 안 나오면 또 컨셉을 뒤엎고 이게 저희의 숙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변화된 게 싫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마케터를 탈피하셔야 돼요. 근데 다만 나는 안 된 이유를 좀 분석하고 그게 왜 안 됐을지, 그리고 안 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볼까 혹은 저렇게 해볼까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성취감을 느낀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연성을 가진 마케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실패하는 마케터의 조건은 이 유연성이 없는
하는 마케터인 거죠. 오늘 제가 총 5가지 실패하는 마케터의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 기술들을 장착했을 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마케터로 변한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들을 쭉 곱씹어 보시면서 대표님들이라면 내부의 마케터분들한테 공유를 해줄 수도 있고, 이제 나는 마케터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꼭 이 능력들은 장착해야겠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마케터로 성장하실 때 이 5가지 개념이 유용하게 적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